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부제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이민우라고 합니다. 사실 면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해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은요,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과연 경제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과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아직 여러분들 못 받아봤지만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제 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클래스룸에 그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마다 올리는 거를 반드시 출력을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수업을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맨 첫 번째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딱 보시면 요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 성공은 능력 플러스 열정에다가 곱하기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능력과 열정은 아무리 없어도 마이너스 값은 없어요. 제로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 좌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한번 보실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또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땡땡땡땡이다. 자, 과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다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나쁜 사람이다. 2번 헐 대박이다. 그리고 3번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리고 4번 미친 짓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욕심쟁이다. 자, 어느 것이 들어가든 사실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석학인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또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땡땡땡땡이다. 1, 2, 3, 4, 5번 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오늘보다는 낫겠지, 또 어제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지만 결국 삶 자체, 생활 자체가 매번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나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아마 시사하는 것 같으니까 꼭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아주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가 써 있는, 동글뱅이에 숫자가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제가 원래 수업할 때는 수업 중에 발표라든가 또는 과제 제시하는 거 참여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가 요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거기다 붙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해서 과제물을 얼마나 잘 제시했냐에 따라서 제가 계속 카운트를 해서 나중에 개학을 하면 그때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수행평가도 이걸 가지고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잘 참여하시면 거의 스티커는 아마 여러분들 다 채울 수 있다. 또 2페이지에 걸쳐 있죠?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여러분들 화면상으로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교재 내용을 보면, 꿈이라는 글자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3이 돼서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그 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 표지는 이렇게. 그래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부제로 경제 교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경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탐 다 통틀어서, 아니요, 사탐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아마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선 공부하는 순서는, 자, 누구나 다 똑같이 공부한다고 하긴 하는데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실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잘못된 습관 또는 방법 때문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순서에 따라서 공부한다면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개 보면 여러분 인강을 듣게 되는 경우에는 나는 뭐 한 바퀴 돌렸네, 두 바퀴 돌렸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 개념을 다지는데 기본적인 서적 3번 이상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청 연합평가라든가 또는 기출 수능 문제를 반드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이 출제하는 출제위원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용은 범위는 정해져 있고 새로운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먼저 최소한 5년 아니면 많게는 10년 정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꼭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EBS 교재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 연계율 70%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수능 연계율 70%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자, 이거 한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EBS 교재 문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EBS 교재 문제 풀 때 문제 풀이하고 맞았다 틀렸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니까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연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연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변형을 해서 연계를 한 거거든요.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뭐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심히 잘 보시면 요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보고 직접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직접 풀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접해본 것이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교재는 꼭 여러분들이 정독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부하는 순서는 기초개념 3번 이상을 반드시 다지고, 그리고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EBS 교재로 실전 감각을 풀고, 나머지 여유가 생기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어봐라. 자, 이런 과정으로다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걸쳐 오면서 아직도 최종적으로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사탐을 선택을 할 텐데, 자, 어쨌든 제가 경제를 수업하고 있지만, 자, 경제 수능 응시 비율을 보시면요, 뭐 2017년도부터 2020학년도 수능까지 보면 뭐 거의 경제 선택률은 2%대 내외로다가 형성이 됐어요. 그만큼 가장 선택을 안 하는 선택받은 교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지난해 2019년도 수능 사탐 등급 컷을 보시면 뭐 어쨌든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고에 따라서 이제 과목별로다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표준점수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1등급 컷이 일단 47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한국지리나 윤리와 사상, 생활윤리 또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가 좀 난이도가 그때 쉬웠기 때문에 50점 다 맞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1등급, 똑같은 1등급을 하더라도 표준 점수를 보시면 여기 경제는 67점, 그리고 한국지리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63점. 같은 1등급 맞고도 이렇게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하다라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좋아하는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교과목, 사탐 여러 교과목 중에 일단 이것이 선택자 수입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경제는 역시 20명이 선택을 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차피 지금 요 밑에 있는 학생들 있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사실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찍을 거면 경제 선택해서 찍으세요. 그럼 남들이 너 뭐 사탐 뭐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경제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 경제감을 깊이 할까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렵다는 선입견. 맞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 수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리 과목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고, 두 번째는 일명 경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 덕후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전부터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가끔 경시대회도 했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야, 저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쟤네들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기필하게 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선택률이 적기 때문에 사회 교과목 중에 경제학 개설된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안 배워도 나 이거 선택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도 경제를 선택하면 또는 경제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그 어려운데. 자, 우선 첫 번째 문과는요. 또 계열에서는 대학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대부분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이 경제학이 거의 대부분 교양 필수로 배워야 되는 교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막연하지만 좀 배워놓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합리적 선택, 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셋째는 자, 대한민국 수험생 중 2%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라는 자부심. 이거는 순수히 제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세 번째로 넣어봤고요. 네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영역을 볼 때 각 분야가 있죠. 그 중에서 경제 영역이 반드시 대부분 한 지문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개 한 지문당 세트 문항이 한 4문제, 5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비문학 지문, 경제 관련된 지문이에요. 물론 이거를 꼭 원리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생산 가능성이 뭐고 그리고 등등 뭐 비교유가 뭐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경제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을 독해하는 데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활력성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잉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교과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수시를 쓴다, 정시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날 학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대학 갈 때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잘 보시면요.
땡땡 여대를 졸업한 노조의 취업시 제출 그 서류 중에 생활기록을 한번 제가 카피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아닐 거예요. 수미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취를 보면 수미양가 중에서 거의 올 수예요. 2학기 때도 뭐 이건 거의 다 수네요. 자, 2학년 때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수. 2학기 때도 마찬가지 거의 수. 그리고 3학년 때도 한번 볼까요? 3학년 때도 마찬가지 약간 좀 미가 한두 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활기록 봐서는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당연히 잘하는 학생이죠. 그래서 이화여대까지 들어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걸 보더라도 이 부분을 보고서 과연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2학기 때 성경 한번 볼까요? 양, 가, 양, 미, 우.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와서 무슨 뭐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닐 테고 결국 1학기 때 수시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시 합격이 됐으니까 요거 2학기 때 성적은 그냥 관리 안 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이요, 이렇게 성적을 맞으려면 이거 그냥 공부 안 하고 별도로 시험 공부를 하는 걸 안 하고 그냥 풀자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너무 이것은 성의가 없겠죠.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그냥 잤다든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남들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인사관리 담당자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게 참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성실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거는 탁 챙겼다가 이제 후에는 좀 시지부지 넘어가는 스타일이구나라고 해서 아마 좋은 이상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그냥 마무리를 그냥 1학기 쭉 내내 그죠? 여러분들 등급이니까 뭐 3, 4등급 맞았다 하더라도 3학기 때도 그냥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한번 제가 띄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하시면서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제가 공지사항도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힘내, 모두 잘 될 거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경제가 뭐, 그죠? 경제를 왜 배우는지 요거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수업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제가 올리는 강의용 PDP 출력물을 반드시 출력을 하시고 필기도구를 앞에다 놓으시고 제 수업에 임하셔야지만 된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준비물을 준비해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다가 플러스 열정과 성실함, 이건 아주 기본이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과제는 역시 마찬가지 클래스룸 공지사항 과제란 또는 설문지 조사하는 요 란에다가 제가 그때 올릴 테니까 반드시 꼭 완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일단 다음 시간부터 진행이 될 경제 수업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